저희가 지금 뉴스타트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 국회가 참 바빴던 것 같습니다. 대정부 질문 시작 전에 또 다른 한쪽에선요. 당초 내일 처리할 예정이었던 추미애 장관 탄핵안 표결도 있었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법무장관 추미애 탄핵 소추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다음과 같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표결을 함에 있어서 오직 헌법과 양심 그리고 역사와 정의의 기준만으로만 판단하셔서 그리 원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법무장관 추미애 탄핵 소추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찬성 109, 반대 179명. 글쎄요, 김경진 의원님. 네. 거대 여당의 힘은 확실하다 이렇게 증명이 한 겁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거의 지금 이탈표 없이 이 반대표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거기다가 이 탄핵안 자체가 사실은 추미애 장관의 명확한 어떤 법률 위반, 원법 행위가 이 사실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시당초 통과되기는 조금 힘든 사안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제 관심은 저 무효표 4표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제 그 4표의 성향 그리고 출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관심의 대상이죠. 석양 출처 뭐 네. 좀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네. 말씀처럼 반대표는 이렇게 179표였고요. 화면이 바뀌었군요. 이 표는 더불어민주당 176명에 열린민주당 3명을 더한 범여권 의원 수가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좀 분석은 다릅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지금 저희가 수치로도 좀 분석해봤지만 범여권 혹은 정의당 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명히 탄핵안 찬성에 표를 던졌을 것이다.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잖아요.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미래통합당 103명, 국민의당 3명, 통합당 출신 무소속 4명 이렇게 110명이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예. 이 중에 3명이 오늘 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찬성표가 107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109개가 나왔어요. 2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 쪽 범여권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효표 4개 같은 경우도 이 중에 하나는 찬성을 찍으려다 무효가 된 것 같은데 나머지 기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반대 의사라고 봤을 때 예. 주호영 원내대표 말대로 5표 이상의 이탈표가 범여권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고요. 왜냐하면 정의당 같은 경우도 탄핵안 같은 경우를 동의하지 않는 당론을 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도 사실은 이 추미애 장관의 너무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오만한 지위, 이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의원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본인들이 반대표 던져도 이 미래통합당 입장처럼 탄핵에 찬성하는 표를 던져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반대해도 이게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될 거는 지금의 의석구조상 자명하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가 이탈표가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참 말씀 끊어 죄송한데 이탈표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정말 극소수 아닙니까? 극소수긴 하죠. 그만큼 똘똘 뭉쳐있다는 뜻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예상되는 의원들도 몇 명 있거든요. 누가 이탈했을까? 예. 예상되는 소신파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뭐 개인적인 전망이니까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불만들이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지금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이런 야당의 탄핵안 발의 이게 통과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왜 탄핵안까지 발의됐을까?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그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까 반성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성 없이 웃고 비웃는 이러한 행위들이 계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추 장관의 독주가 민주당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장혜찬 평론가님께서 추미애 장관 웃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렇게 어쨌든 탄핵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추 장관에게 당연히 취재진이 따라 붙었을 겁니다.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미 다 부결이 끝났다고만요. 아, 끝났대요? 예, 이게 부결됐다고 인터넷 뉴스에 떴어요. 아, 그래요? 네. 토마토는 여기 분석을 할 자격이 있어요. 탄핵안이 발의 때도 미소를 지었고 오늘 부결될 때도 미소를 지었고 자신감의 표현인지 아니면 추 장관의 스타일인지. 두 번 다 웃으니까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수초원 부결에는 미소 지을 수 있죠.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어떤 때 본인에 대해서 안 좋은 게 올라왔는데 그게 부인이 됐으니까 당연히 기분 좋은 게 당연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미소는 지을 수는 있는데 또 어제 얘기했지만 저 탄핵 발의에 미소 짓는 거 저건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상대를 좀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낮춰보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예. 저 웃음은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이제 부결됐으면은 미소 짓는 거야?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어제 대정부 질문 추미애 장관과 김태흠 의원의 난타전 보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다른 굵직한 뉴스들 때문에 어제 보여드리지 못한 대정부 질문 장면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고 한번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6일 하고 7일 사이에 총장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 이러면서 병가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감찰부장은 감찰 조사에 착수하고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총장이 계속 보고받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장이 병가를 내고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수사 중이고요. 이 수사가 마쳐지면은 감찰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감찰을 통해. 윤석열 총장, 현직 검찰총장 엉덩이가 대정부 질문에서 왜 나왔나 봤더니 이도훈 의원님 그러니까 감찰을 좀 해야 된다라고 윤 총장에게 보고를 하려고 했더니 병가를 내고 회피했다. 이게 지금 최강욱 대표의 주장인 겁니까?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 갈군다는 말을 쓰는가요? 안 씁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 최강욱 의원은 그러니까 의정 활동도 보통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데 예. 많은 정열을 쏟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것 같고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대정부 질문 중에서 의원의 질의와 이제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있었지만 두 분의 어떤 그 영어로 하면 캠이라고 할까 어떤 한국말로 하면은 관계라고 할까 이게 제일 훈훈하고 따뜻하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예. 논평 끝이 네네. 어쨌든 이 엉덩이 종기 얘기까지 나온 대정부 질문 얘기.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요. 시중에 떠도는 말이라면서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한간에 기회는 문재인처럼 과정은 조국처럼 결과는 윤미향처럼 대출은 이상직처럼 지시는 추미애처럼 대답은 김현미처럼 뻔뻔하려면 최강욱처럼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참 대정부 질문 뭐 또 그래픽으로 열심히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글쎄요. 김 의원님 이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뭐 국회에서는 또 이 말 갖고 좀 시끄러웠는데 글쎄요. 뭐 그냥 야당에서 그냥 단순히 시중에 떠도는 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글쎄 이제 그 뭔가 지금 저 단어 이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암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사실 의원께서 대정부 질문하는 데서 굳이 저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기회가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또 답변하는 것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얘기해야 국민들도 좀 편안하고 이렇지. 저게 보는 자기 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즐겁고 조금 사이다처럼 시원하겠지만 사실 국민들 보면 일단 국회의원의 수준이 좀 낮아 보이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피곤하고 짜증나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굳이 저런 표현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적절할까?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이게 설사 뭐 국민들이 공감을 하더라도 혹시 일부 국민들이 공감하더라도 시중에서 떠도는 뭐 이른바 장삼이사들이 하는 얘기를 의정 활동하는 국회의원이 저렇게 시간이 하나도 금쪽 같은 하나하나 금쪽 같은 대정부 질문에서 할 말은 아니다 뭐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아니, 헌법기관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300분밖에 안 계시고.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런 거를 이제 하려면은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딱 보고 아차 무릎을 칠 정도여야 되는데 저건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수도 이전 정책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 사건도 그렇고 그밖에 여러 가지 라임 사태를 비롯한 그 펀드 사기 사건이라든지 외교안보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늘 주변부에서 저런 말장난만 하고 있으니까 여당이 더 독주하고 야당은 견제도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거죠. 대안을 제시 못하는 야당 얘기 좀 두 분이 꼬집어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어제 있었던 대정부 질문과 오늘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던 대정부 질문 발언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